알츠하이머의 가족력에 관한 연구였는데요. 일단 알츠하이머에 대한 돌발 퀴즈 보여드릴게요. 알츠하이머병과 치매는 같은 질환이다. 네. 저는 같은 질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치매가 알츠하이머 아닌가요? 알츠하이머, 치매. 저는 X. 이게 뭐 같은 질환이면 같은 이름으로 부르겠죠. 굳이 이렇게 다른 질환명이 있다는 거는 두 질환이 다르다는 게 아닐까. 알츠하이머병, 치매. 그런가? 네, 다른 거죠? 네, 장 교수님. 네, 정답은 X입니다. 자두씨처럼 두 가지를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게 약간 개념이 달라요. 뭐냐면은 치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인지가 떨어진다든지 판단이 정확하지 않다든지 아니면 뭐 기억력이 떨어진다든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을 복합적으로 만든 그 증상에 가깝고요. 그러니까 질환명이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반면에 치매를 일으킨 여러 가지 질환이 실제로 있어요. 그중에 제일 흔하고 제일 잘 알려져 있는 것이 알츠하이머 병이에요. 그래서 알츠하이머 병이 보통 치매의 50%에서 70%까지 차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두 개를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한쪽은 증상에 가깝고 한쪽은 질병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돌발 퀴즈를 드린 이유가 오늘 두 번째 알아볼 한 뉴스가 가족력에 관련된 이야기였잖아요. 알츠하이머. 그러니까 아버지가 알츠하이머병이면 딸이 치매 위험이 높다. 지금 요거 알아보기에 지금 돌발 퀴즈 드린 건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네요. 저도 그러니까 네. 사실은 이 X를 들긴 했지만 둘이 뭐 같은 거 아닐까라고 평소에 생각을 했었는데 이 치매는 그러니까 증상인 거고 알츠하이머 병은 치매 원인이 되는 질환 중에 하나인 거네요. 이제 알겠습니다, 확실히. 예. 역시 아나운서라서 정보를 많이 전달하셔야 되니까 많이 알아두시는 게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조금 뉴스를 좀 이렇게 찾아봤는데 이 치매라는 말이 어리석을 치, 어리석을 매라서 약간 부정적인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질병의 특징을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보니까 대만에서는요 2001년에 실지증으로 바꿨고요. 또 일본은 2004년에 인지증, 그리고 홍콩은 2010년에 뇌퇴화증으로 용어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치매라는 용어를 뇌인지 저하증이라고 변경하는 이런 법안이 또 발의가 돼 있다고 합니다. 나 세상에 계속 뜨거 이거 해가지고 몰랐는데 역시 아나운서의 지성미 지금 아주 멋졌어요. 섹스 사냥꾼 별명이 아깝지 않은 아나운서입니다. 그러니까 네. 치매 한자가 어리석을 치에 어리석을 매다. 네. 이거는 저도 처음 알았는데 정말 부정적인 의미네요. 앞으로 변경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냥 평소에 뭐 치매, 나 치매 아니야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아픔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내 부모님, 그러니까 나의 엄마, 아빠께 이런 단어를 써야 할 때는 이 가족 간에 굉장히 상처가 되고 나에게도 부모님에게도 이런 상황들이 오거든요. 이거 언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치매와 알츠하이머병과 관련된 퀴즈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퀴즈는요. 알츠하이머병은 무조건 치매가 된다. OX 무엇일까요? 저는 O라고 생각하는 게요. 알츠하이머병이 치매 원인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알츠하이머라는 그 원인의 결과가 이제 치매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알츠하이머병은 치매로 가는 거 아닐까요? 안타깝지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수는 있지만 이게 시험 볼 때도 보기에 무조건이 들어있으면 의심해보라고 했거든요. 이게 오답인 경우가 많아요. 여기도 지금 무조건이라고 했을 때는 그런가? 정답 아닐 것 같아요. 무조건이 함정인가? 그렇죠, 함정. 정답은 X. 아니, 오늘 정답률이 좋으시네요. 알츠하이머병이라고 해도 처음부터 치매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알츠하이머병이 걸려도 서서히 진행을 하거든요. 어떤 분이 수명이 100세신데 90이나 95세에 알츠하이머병이 걸린다면은 살아있는 동안에 치매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알츠하이머병이 있어도 원래 인지 예비 능력, 그러니까 인지 수준이 높았던 그런 분들과 그다음에 내가 만성 질환이 있는데도 굉장히 조절을 잘하셨던 분들, 그리고 일상생활을 굉장히 건강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그 인지 장애가 굉장히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내 수명을 다할 때까지 증상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진단도 중요하지만 진단된 후에 어떻게 관리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막 뭐 뇌 예비력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가 봐요. 네. 그 우리가
알아볼 한 뉴스가 이거잖아요. 아버지가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으면 그 딸이 치매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 괜히 저도 그냥 아버지한테 좀 효도해야겠다. 뭐 전화도 좀 자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던데 예, 이 뉴스 어떻게 보세요, 장 교수님? 이게 조금 약간 복잡한데요. 네. 먼저 알츠하이머병이 생기는 원인이 아밀로이드 베타나 아밀로이드 타우 같은 변성 단백질, 나쁜 단백질이 뇌에 쌓여가지고 생긴다고 현재까지 알려져 있어요. 그럼 이런 나쁜 단백질이 뇌세포를 공격을 해가지고 뇌세포가 파괴가 되면서 치매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이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은 아버지를 치매를 둔 딸에서 그러니까 아들보다는 딸 쪽에서 좀 더 많이 이런 이제 아밀로이드 타우 같은 나쁜 단백질이 퍼져 있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아버지를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를 둔 딸 쪽에서 치매가 많이 발생을 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는 거긴 한데 이 연구 결과보다 다른 것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냥 순수하게 치매, 아밀로이드 말고 치매만 조사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어머니를 둔 쪽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 연구 결과도 꽤 있거든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 아직까지도 치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한 기전이라든지 정확한 유전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혹시 치매 아니면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다고 하더라도 꼭 자식한테 가는 거는 아니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단백질은 그러니까 아버지 쪽이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았는데 또 치매 발병률은 또 어머니 쪽이랑 관련이 있는 것 같고 좀 더 연구가 좀 진행돼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유전되는 건 아니지만 뭐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치매시면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좋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족력 외에 또 치매 예방에 신경 써야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계신지 퀴즈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풀어볼까요? 치매 예방 관리해야 하는 사람은 이 중에 누굴까요? 1번 고혈압 있는 분, 2번 당뇨병, 3번 비만, 4번 약한 악력이 있으신 분. 이거 뭐 정답이 너무 쉽네요. 1번 아까 고혈압, 그리고 뭐 1, 2, 3번 고혈압, 당뇨병, 비만은요. 어떤 질병이든요. 위험한 어떤 위험군입니다. 하지만 4번 약한 악력은요. 치매와 딱히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오늘 제가 정답률이 좀 높지 않습니까? 여기서 또 문제풀이 방법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보기를 잘 보시면요. 1, 2, 3번이 굉장히 비슷한 어떤 질병을 나타내고 있고 네. 위험해 보이죠? 그죠? 이런 게 답이 아니고 의외의 보기가 있습니다. 약한 악력? 이거는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싶은 이게 정답이라는 거죠. 과연 치매와 약한 악력. 정답은 4번. 네. 네, 정답 뭘까요? 정답은 1, 2, 3, 4번 모두가 되겠습니다. 네. 해당되는군요. 이게 사실 부모님은 저희가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족력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저런 여러 가지 이제 질환이라든지 악력 같은 경우 저희가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위험 요인에 속합니다.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혈압이 너무 세니까 역시 뇌가 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통 고혈압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가 생길 가능성이 60% 정도 높다고 알려져 있고요. 당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또 혈당이 뇌세포에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을 어떻게 조절했냐에 따라 가지고 당뇨가 있으면은 50에서 심하면 100%까지 치매 확률이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비만 같은 경우에는 다른 비만이 문제가 아니라 역시 복부 비만이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내장 지방 같은 경우에는 염증 물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내장 지방에서 나오는 그런 염증 물질들이 역시 또 뇌세포를 공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비만의 경우에는 30에서 한 50%까지 이렇게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고요. 악력은 근력이 떨어져 있으면은 치매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력 중에서 우리가 제일 빨리 알 수 있는, 쉽게 알 수 있는 게 악력이거든요. 그래서 악력이 평소에 떨어져가지고 무슨 뭐 이렇게 물건을 잘 놓친다든지 그런 분들은 악력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신의 근력을 올려줘야지 치매를 조금이라도 예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뉴스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뭐 사실상 정답을 맞힌 것 같은데 호응이 혈압과 염증, 심지어 통증까지 줄여준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건 익히 알고 있었는데 이런 놀라운 효과가 있었군요, 교수님. 네, 먼저 포옹을 직접 하거나 또는 포옹을 하는 상상을 하면 기분이 어떠세요? 행복해져요. 맞아요. 행복해지고 마음도 평안해지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실제 포옹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호르몬은 사람을 좀 평안하게 해주고요. 그다음에 뇌도 좀 평안하게 해주는데 흔히 이야기하는 사랑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많이 나오면 우리 몸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오는 대표적인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분비 물질을 좀 줄여주기 때문에 많이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실제로 연구를 해봤습니다. 어려운 숙제를 주고 한쪽은 휴식을 취하고 한쪽은 포옹하는 군을 가지고 해봤더니만 포옹을 했던 군이 휴식 취한 군보다
혈압과 맥박이 훨씬 떨어지는 안정적인 효과를 보였고요. 두 번째, 우리 감기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네. 실제로 포옹을 많이 했던 분이 감기 바이러스도 덜 걸리고요. 또 감기의 증상도 훨씬 더 좋게 약하게 나온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우와. 한 번 정도는 포옹해 보시는 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그래서 미국에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잡지가 운영한 포털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포옹의 효과를 10가지로 10개나 돼요? 예, 보시면 이렇게 스트레스, 좋다고? 면역 체계, 정신 건강, 유대감을 강화시키고요. 통증과 감소시키죠. 혈압도 떨어뜨리죠. 그리고 감성 지능, 수면 개선, 소화 촉진, 무려 야. 자신감이 증가되니까 오늘 한번 포옹 같이 해보실래요? 라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옹을 네. 어떻게 하면 소화까지 促진이 되는 겁니까? 너무 신기해요. 독하게 해야 되나? 또 좋다니까 또 해보고 싶긴 하네요. 효과가 있나. 네. 아니,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돼가지고 아, 저요? 실험해볼 수가 없어요. 아니, 저 좀 안아주세요. 아니, 두 분 앞에서 그러면 저 좀 안아주세요. 예. 왜요? 갑자기? 날 안아줘. 날 안아주세요. 이게 막상 또 포옹을 하려니까 저도 생방송 중에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뭐 되는 거죠? 42년 역사 중에 지금 생방송 중에 그쵸. 포옹은 처음인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달려가서 안길까요? 이렇게 하나 되나? 이거 아니고 저희가 하면 이렇게. 아니 뭐 이렇게 망설이세요? 왜 이렇게 못 앉죠? 일단 저희 아들을 안을 땐 저는 이렇게 하나요? 이렇게. 한쪽 어깨 올리고 저도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포옹하는 거 보니까 저도 하고 싶네요. 많으세요. 자두 씨, 너무 왜 반가워요. 다가오는 거죠? 방송하는 거 너무 기뻐요. 저도 용기 내볼래요. 너무너무 반가워요. 기뻐요. 잠깐만요. 저 두 분은 왜 아니, 저러시나요? 저거 아니지 않아요? 아니 너무 사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게 맞나요? 너무 괜찮아요? 아니, 어떡하네요. 예. 언제부터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정말 쑥스럽긴 했거든요. 왜냐면 자두 씨랑 저랑 포옹해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근데- 뵀는데도 포옹은 처음이네요. 네, 근데 뭔가 좀 가까워진 것 같기도 네. 하고 네. 좀 따뜻한데요. 맞아요. 저 긴장감도 다 이렇게 풀리는 것 같고. 네. 근데 저에 비해서 옆에서는 지금 손부채질을 많이 하고 계시고. 뜨거워지는데요. 예. 아, 근데 장난쳐놓고 부끄러워하네요. 왜 이렇게 더울까요?